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전의 기본인 맨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내용이고요. 중학교 3학년 땐 이 내용을 배울 때 거의 일주일에 걸쳐서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만 이번 시간에 1시간에 걸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맨델의 실험 과정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맨델이 발견한 법칙이죠.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아기를 낳으면 자신과 닮는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떤 이유로 모습이 닮는다는 건지는 몰랐죠.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 자신이 그 이유를 안다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대며 설명을 했죠.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이 혼합설이었어요. 혼합설이라는 건 마치 물감을 섞듯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검은색이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하얀색이라고 할 때 이 두 형질이 만나게 되면 마치 물감처럼 섞여서 중간인 색이 나타난다는 이론이었죠. 가장 그럴듯했던 이 이론은 실제 태어나는 아기가 검은색이나 혹은 흰색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유전학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맨델은 유전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완두를 이용해 유전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맨델은 우선은 완두를 깨끗한 상태에서 실험하고자 했어요. 여기서 이제 깨끗하다는 표현은 유전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해요. 즉 완두의 색은 두 가지 색이 있는데요. 초록색과 노란색이에요. 여기서 이제 유전적으로 깨끗하다면 노란색 완두를 심었을 때 노란색만 나와야 하고 초록색 완두를 심었을 때 초록색 완두만 나와야 해요. 이것을 이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맨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순종인 완두를 먼저 얻게 됩니다. 우선은 노란색 완두씨를 심어서 기른 후에 자가 수분이 일어나도록 해요. 그 다음 새로 얻은 완두씨 중에 노란색만 골라서 다시 길러요. 노란색 완두씨만 골라서 키우고 다시 또 골라내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 유전적으로 노란색만 가지는 완두, 즉 깨끗한 완두를 얻게 돼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순종은 한 가지 형질, 즉 완두색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뜻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난 맨델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우선 순종인 노란색 완두랑 그 다음에 순종인 초록색 완두를 교배를 시켜요. 그때 새로 얻은 완두의 색은 모두 노란색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순종인 노란색과 초록색 완두는 어버이 세대라고 해서 P세대라고 부르고요.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노란색 잡종 완두는 F1 세대라고 불러요. 이렇게 실험을 끝마친 맨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선 노란색 순종 완두랑 그다음에 초록색 순종 완두를 교배를 했을 때 F1 세대에서 노란색 완두가 나오는데 이는 노란색과 초록색 두 유전인자가 모두 F1 세대로 내려갔는데 그 중에서 노란색이 더 힘이 세서 겉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F1 세대에서 겉으로 표현된 형질을 우성 형질, 그 다음에 F1 세대에서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속에 숨은 형질을 열성 형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우열의 원리이죠. 형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우열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맨델은 여기서 실험을 멈추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뭐 왠지 내가 대단한 발견을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맨델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선은 P세대에서 순종인 노란색 완두랑 그 다음에 순종인 초록색 완두를 서로 교배했을 때 F1 세대에서 노란색 잡종 완두가 나왔는데 맨델은 완두 속에 두 개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P세대에서 각각 노란색과 초록색 유전 인자를 이렇게 받은 F1 세대는 노란색과 초록색 두 유전 인자를 모두 갖는데, 이때 노란색 유전 인자가 초록색 유전 인자보다 힘이 세니까 겉으로 표현이 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 실험인데, 여기서 이제 멘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F1 세대끼리, 그러니까 F1 세대의 완두끼리 자가 교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첫 번째는 각각의 완두로부터 이와 같이 노란색 유전 인자를 받는 경우,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일 거고요. 두 번째는 왼쪽 완두로부터는 노란색, 그 다음에 오른쪽 완두로부터는 초록색을 받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왼쪽 완두로부터 초록색, 오른쪽 완두로부터 노란색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마지막은 모두로부터 초록색을 받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노란색이 초록색보다 힘이 세서 겉으로 표현이 되니까 F2 세대에서 이제 완두의 색깔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즉 노란색 완두가 3개, 그리고 초록색 완두가 1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분리의 법칙이죠. 각각의 완두 속에는 유전인자가 2개씩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서로 분리가 되어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의 법칙은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가는 유전 원리를 뜻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업적도 좀 생기고 하니까 더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역시 멘델도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완두는 일단은 여러 가지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실험에 사용했던 형질은 완두의 색깔이었고요. 완두의 색깔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초록색에 비해서 이제 우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연구에서 사용한 형질은 완두의 모양이었어요. 이 완두의 모양은 주름진 모양이랑 그다음에 둥근 모양이 있는데요. 멘델은 이 두 형질 간에 서로 유전적으로 영향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P세대에서 노랗고 둥근 순종 완두랑 그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색인 순종 완두를 교배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F1 세대에서 노랗고 둥근 완두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기존에 알고 있던 유전 인자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형질 1인 완두의 색은 이제 앞서 배웠던 분리의 법칙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형질 2인 완두의 모양을 보았을 때 이것도 분리의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F1 세대끼리 자가교배를 해 보았는데, 만약 형질 1이랑 형질 2가 서로 붙어 있어 가지고 같이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완두로부터 모두 다 노란색 형질과 둥근 형질을 받는 경우, 여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으로부터 노란색 형질, 그 다음에 둥근 형질을 받고 오른쪽으로부터는 초록색 형질이랑 주름진 형질을 받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왼쪽으로부터 초록색 형질과 주름진 형질, 그리고 오른쪽으로부터는 노란색 형질이랑 둥근 형질을 받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양쪽으로부터 모두 초록색 형질과 주름진 형질을 받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F2 세대의 완두의 표현형을 보게 되면 노랗고 둥근 완두가 3개, 그 다음에 초록색이고 주름진 완두가 1개, 즉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이 이동을 할 경우에 F2 세대에서는 3대 1이 나오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멘델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 3대 1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게 되죠. F1 세대끼리 자가교배했을 때 왼쪽 완두는 F2 세대에 노란색을 줄지 아니면 초록색을 줄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둥근 형질을 줄지 주름진 형질을 줄지 이 경우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각각은 이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F2 세대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노랗고 둥근 형질, 초록색이고 둥근 형질, 노랗고 주름진 형질, 초록색이고 주름진 형질. 근데 여기 이제 F1 세대의 오른쪽 완두도 똑같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 유전인자들이 만나서 형성하는 완두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노란색만 있으니까 노란색 완두가 나올 거고, 모양은 F1 세대로부터 둥근 형질만 받았으니까 형성되는 완두는 노랗고 둥근 완두가 나올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노랗고 둥근 완두가 나올 거고, 여기도 노랗고 둥근 완두, 여기는 초록색이고 둥근 완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완두가 나오는지를 표현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즉 형질 1, 즉 완두의 색만 놓고 보면 노란색 대 초록색은 12개 그리고 4개 각각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 3대 1이라는 결과를 알 수 있고요. 근데 요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바로 그 전에 우리 배웠던 분리의 법칙이고요. 형질 2도 역시 마찬가지로, 즉 완두의 모양만 보게 되면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는 12개 대 4개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분을 하게 되면 3대 1 나오죠. 뭐 이것도 그러면 분리의 법칙에 비네요. 그쵸? 그러면 이번엔 이 두 개, 형질 두 개를 모두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노랗고 둥근 완두 대 노랗고 주름진 완두 대 초록색이고 둥근 완두 대 초록색이고 주름진 완두는 9대 3대 3대 1이 나오게 됩니다. 와, 이거 중학교 때 들어봤죠? 9대 3대 3대 1. 이게 그 유명한 독립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각각의 형질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한다는 내용이죠. 네, 이렇게 해서 멘델의 유전 업적을 알아봤는데요. 멘델의 실험이 가지는 의의를 알아보게 되면 전에는 유전 형질이 물감과 같이 이제 섞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유전인자라는 게 존재를 해서 자손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게 법칙과 원리가 있더라 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유전학은 크게 발달하게 되고요. 멘델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안합니다. 오늘 수업을 잘 들었는지 그 형성평가 문제 올렸거든요. 그거 풀어보면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마치겠습니다.